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오늘은 지금 매도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를 매도하냐면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옥상에 올라가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PD님이랑 같이 가서. 그리고 제 기억하는 것만 3번 이상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건축을 했었잖아요. 건축이 다 올라갔고 오늘은 그걸 매도하러 가는 길인데 서류가 좀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땅을 산 날짜부터 생각하면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20개월에서 22개월, 거의 한 22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린 편인데, 뭐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당연히 대출이자가 계속 나갔다는 거고, 중간에 변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 인허가라던가 아니면 시공이라던가. 왜냐면 사실상 시공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팠더니 집안이 약해서, 그러니까 팽이공법이라고 해요. 뭐 팽이공법을 해도 되고 허니쉘을 해도 되고 빔을 박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안이 또 약했고, 또 아시겠지만 인근에 민원도 있고, 그리고 측량하면은 또 땅이 물리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중간에 막 철근 대란이라 그러잖아요. 원자재값 올라가가지고 또 그거 마찰도 있었고, 하여튼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공사비는 더 들고 스트레스는 받고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니까 확실히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요. 예상은 했었거든요. 예상은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건 해결은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매도하러 갑니다. 제가 이 건축물을 매도하러 가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죠. 근데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가가 있고 시세가 있겠지만 그 가격 그대로 팔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마지막 팔린 물건이 새로 낀 매물인지 아니면 이게 뭐 급매였는지, 어느 동에 그러니까 몇 층인지를 알 수가 있죠. 어느 동에 어떤 향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로얄동 로얄층에 한강뷰가 보이는 입주 가능한 아파트랑 똑같은 단지에 정말 안 좋은 동에 안 좋은 층에 다른, 그러니까 안 나오는 뷰, 그런 거를 끼고 있으면은, 또 세입자까지 껴져 있으면, 만약에 그 세입자가 또 월세 세입자라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정말 수억 원 차이는 기본으로 날걸요. 제 예상에 5억 원 이상 차이 납니다. 한강뷰에서부터 입주 가능한 것만 쳐도 지금 5억이 넘어요. 한 6, 7억까지 차이 날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사실은 내가 부동산을 산 다음에 세입자한테 제공을 하든, 다음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을 하든,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든 간에 어쨌건 매도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장기간 팔지 못했던 게 케이스가 토지거든요. 토지 다음에 제가 제일 못 팔았던 게 빌라. 진짜 안 팔리더라고요. 땅은 참고로 아예 보러 안 옵니다. 연락도 안 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발 부탁드리는 게, 저한테 질문 정말 많이 와요. 요새 오피스텔이 대세인데 사도 됩니까? 생숙에서부터 뭐 별의별 레지던스도 있고, 뭐 그리고 특히 요새 정비사업 가기 전에 어떤 빌라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산 다음에 그게 시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산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간 시세에 파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요새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주거 형태의 다른 주거 형태들은 지금 매도가 그렇게 쉽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파트가 매도가 잘 안 된다면 다른 거는 수요가 더 먼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지금 매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가격 때문이라면, 거주가 필요한 어떤 주거 그 지역에서 아파트 대신 빌라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용 상품으로서 충분히 싸면은 팔리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파트보다 수요가 떨어지는 상품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잘 팔 리는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죠. 저는 지금 보면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겪었어요. 근데 대신 좋은 분들이 있었던 덕분에 잘 해결을 했거든요. 많이 배웠고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고생도 했고 이런저런 고민도 했고 했어도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이 필요한 분한테 매도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는 동안에 힘들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주택을 실제로 사용을 할 건지, 누구한테 빌려줄 건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뭐 시세나 호가랑 그런 이름에 취해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새 참고로 좀 잘 팔리는 게 정말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쪽에 오피스 있죠. 특히 강남 쪽에 사무실 수요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거주지였던 상품을 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근린으로 만들어서 사무실로 팔면 잘 팔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팔린다는 뜻은 결국에는 뭐예요?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실률이 모든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사무실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꽤 잘 나가요. 지식산업센터가 서울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시세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과연 이 처분이 가능한 건지. 제가 기억나는 빌라 한 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가 낙찰 받은 다음에 더 올랐었어요. 더 올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개발 계획 얘기가 나왔어요.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인근에서 정비 사업 얘기가 나와서 시세가 올라갔었어요. 저도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쭉쭉 기다렸는데 나중에 팔라고 갔더니 올라간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 안 돼서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추는데 사람이 보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서 6개월 지나가고 9개월 지나가고 하니까 제가 많이 위축이 돼서 가격을 더 낮춰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때 저는 판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내가 왜 그런 포지션에 취했냐 보면, 그때 그런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전세를 많이 놓고 이게 약간 이 개발 호재가 꺼졌어요.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사실 말뿐이니까, 뭐 동의서를 거둘 거다 이런 말뿐이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탈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고 전세 매물도 많이 나오니까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흔들리면서 아무도 웬만한 가격에 사질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 호재가 돌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때 팔았어야 돼요. 근데 그때 호재가 돌 때는 세금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렇게 부동산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금도 계산하셔야 되고 대출 이자도 계산하셔야 되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요새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대출 만기도 신경을 써셔야 되고, 나중에 이걸 내가 누구한테 세를 줄지, 누구한테 매도를 할지, 그게 가능할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10건 중에 한두 건밖에 안 될 거예요. 분위기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지금 와서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매도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시장이 거래가 없잖아요. 서울이 2월달에 1000건이 안 됐죠. 그리고 3월달 돼봤자 1000건 조금 넘었잖아요. 예전에 심할 때 10,000건이 넘었었어요. 11,000건, 12,000건 갔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그리고 평소 대충 치면 5,000건, 3,000건, 4,000건, 5,000건, 5,000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000건밖에 안 된다는 건 당연히 그 누구도 자연스럽게 거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또 갱신권이 있죠. 갱신권 이용률이 수도권이 70%예요. 서울은 77% 찍었고 수도권 다 치면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만료된 세입자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7분은 안 나온 거니까 계약을 그만큼 안 하겠죠. 당연히 시장에 계약이 없는데 그 와중에 대출 중지랑 분위기의 억압 때문에 시장이 굳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번 일단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시세가 의미가 없구나. 주식은 호가창에 뜬 대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시면서 그 어떤 경제적인 효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최종 목적지는 몰라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사는 거고 영원히 쓸 게 아니라면, 내가 중간중간에 이제 건너뛰기를 할 거라면 이걸 나중에 누군가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이 좋아해야지. 제 이 건축물도 필요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부터 이게 나중에 잘 팔릴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 특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역세권, 대단지,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가 많은 아파트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세요?
실거래가가 많은 게 나중에 여러분이 팔 수 있다는 증거 자료예요. 남들이 팔았으면 여러분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때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선택을 했어도 요새 매도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만큼 매도가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잘 다녀오겠습니다.